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생각 실험이라는 책입니다. 박종아 지음 와이즈베리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총 4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특이한 점은 각 파트마다 독자들에게 여러 개의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통해서 독자들 스스로가 우선은 답을 고민하고 생각해 보게 만드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답을 찾으면서 제 스스로가 얼마나 같은 생각, 단편적인 생각, 또 편협하고 고정된 생각에 갇혀 있었는지를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왜 다들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또 시야를 넓혀서 세상을 보라고 하잖아요. 남들과 다른 시각과 생각을 가지라고 하는데요. 이게 말처럼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마음을 먹었다고 해서 뭐 내 몸 안에서 막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요. 책을 읽다 보니까요. 계속 끊임없이 창의적이 되려고 노력하고 연습하고 훈련을 해야만 창의성도 생기는 것이고 폭넓은 사고력도 생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이 책의 저자분이 수학 박사님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질문들이 수학적 사고를 요구하는 것들이 좀 많았습니다. 수학적 사고를 통해서 새로운 시각을 갖고 또 시야를 넓힐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주고 있어서 좋았는데요. 딱 떨어지는 정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폭넓은 답을 찾고요. 정답을 찾는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고 보다 나은 삶으로 이끌 수 있음을 이렇게 제시해 주고 있어서 좋았는데요. 생각 실험을 통해서 생각의 융통성을 넓혀 나간다고 할까요? 한 가지 생각, 틀에 박힌 생각에서 벗어나서 유연한 사고력으로 생각의 융통성을 넓혀갈 수 있는 재미있는 생각 실험 중에서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콜라 한 병에 100원인 동네에 구멍가게가 있다. 이 가게에서는 빈 병을 2개 가져오면 콜라 한 병을 공짜로 준다. 만약 당신에게 500원이 있다면 최대 몇 병의 콜라를 마실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요. 그냥 정말 단편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요. 500원 가져가서 하나에 한 병에 100원씩이니까 5병을 갖고 오죠. 5병을 먹고 나면 빈 병 5개가 남잖아요. 빈 병 2개를 갖고 오면 콜라 한 병을 공짜로 주니까 2병을 더 가져올 수 있습니다. 2병을 가져오면 또 빈 병이 남으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총 9개의 콜라를 마실 수가 있는데요. 이건 정말 수학적인 사고로 정확한 답, 그냥 계산된 그런 답인데요. 얼마든지 우리가 자유롭게 콜라를 더 마실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창의성이고 넓은 시각을 갖고 있고 내가 얼만큼 다양한 생각을 이끌어낼 수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고 그러한 사고력을 통해서 더 잘 살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뭐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건데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보라는 의미인데요. 노력의 양을 늘리기보다는 좀 더 다른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심리학자인 로버트 스탠버그는요, 사회에서 성공하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분석 지능, 창의 지능, 그리고 실천 지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지능들의 합을 성공 지능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을 모두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갖추어야 자신이 원하는 성취를 이루고 부자로 살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분석 지능은 문제를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분석하는 지능이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IQ는요, 분석 지능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창의 지능은 다양하고 독창적인 생각을 하는 지능이고요. 실천 지능은 상식을 잘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생각하며 행동으로 옮기는 지능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지능을 콜라 문제와 연관지어서 이해해 볼 수도 있는데요. 500원으로 9병의 콜라를 마실 수 있는 그런 계산을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 것은요, 분석 지능입니다. 또 남은 빈병 콜라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것을 활용해서 한 병이라도 더 콜라를 마실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것은 창의 지능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생각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할 때요. 그거 재미있겠는데 하면서 스스럼 없이 가게 주인과 대화를 하거나 또는 친구와 협상을 해서 10병의 콜라를 얻는데 성공하는 것이 바로 실천 지능입니다. 이것들을 전부 다 골고루 다 가지고 있으면 결국에는 성공할 수 있는 지능이 높다는 건데요. 너무 흥미롭지 않나요? 스탠버그 교수는요, 성공지능이란 분석지능, 창의지능, 실천지능의 교집합이라고 주장하면서요, 성공지능 지수가 높아야만 인생의 험난한 파고를 헤치고 성공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나에게 익숙한 지능이 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런 지능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지능을 모두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갖추려는 노력을 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자기 개발의 방향이라고 하네요. 진짜 흥미롭습니다. 읽다 보니까 내가 분석 지능을 많이 갖고 있구나. 이 생각을 좀 했는데요. 창의 지능이나 실천 지능보다는 분석 지능에 더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좀 웃으면서 또 읽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다음은 선행 변수에 대한 글인데요. 내가 원하는 특정한 결과를 유도하는 원인이 되는 것을 선행 변수라고 합니다. 어떤 결과를 곧바로 얻기 어렵다면요, 선행 변수를 먼저 만들어 보는 것이 좋은 전략이라고 합니다. 가령 이런 거예요. 우리가 월드컵 4강 신화를 썼잖아요. 어떻게 월드컵 4강이라는 결과를 이끌 수 있었을까요? 특별한 결과를 만들고 싶다면요, 이것으로 가는 선행 변수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월드컵 4강 선행 변수는요, 강한 체력이었습니다. 강한 체력이 있어야 열심히 뛰면서 체력 고갈이 안 될 테니까 우선은 강한 체력을 만드는 게 선행 변수였다는 거죠. 또 놀라운 먹방을 보여주는 사람들을 보면 아니 어떻게 저렇게 먹을 수 있지? 이렇게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요. 하루 10시간씩 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먹방으로 그 유명한 벤츠라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요. 하루 10시간씩 운동하는 것도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요. 그 먹방을 찍기 위해서는 이렇게 10시간씩 운동을 하는 선행 변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돈을 좀 더 많이 벌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선행 변수를 가져야 하는지 내가 필요한 선행 변수를 생각해 보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바보야, 문제는 배짱이 없는 거야. 이렇게 질문하는 코너가 있는데요. 두 개의 버튼이 있습니다. 빨간 버튼을 누르면 바로 1,000만 원을 받고요. 파란 버튼을 누르면 50%의 확률로 3,000만 원을 받습니다. 가령 동전 던지기를 해서 앞면이 나오면 3,000만 원을 받고 뒷면이 나오면 동전을 받지 못한다. 둘 중 하나의 버튼을 선택할 수 있다면 당신은 어떤 버튼을 누르겠는가? 빨간 버튼을 누르면 무조건 1,000만 원을 받고 파란 버튼을 누르면 50%의 확률로 3,000만 원을 받고 어떤 버튼을 여러분 누르시겠습니까? 저는 무조건 1,000만 원 안전빵을 선택했는데요. 이러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50% 확률이긴 하지만 좀 더 많이 받는 3,000만 원 버튼을 누르는 이런 배짱이 필요한데요. 성공하려면 참 이게 사람이요. 참 어렵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하는 조언은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는 새로운 시도도 하기 어렵고 남과 다른 성과를 내기도 어렵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손실회피 성향이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빨간 버튼을 누르면 무조건 1,000만 원을 받지만 만약에 파란 버튼을 눌러서 50% 실패를 하게 되면 이 1,000만 원도 날아간다 이런 생각을 해서 빨간 버튼 안정성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어떤 버튼을 누르시겠습니까? 재밌죠? 빨간 종이 줄까? 파란 종이 줄까? 갑자기 이건 왜 생각이 나는 걸까요? 우리가 경계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원래 그런 거야. 이런 말인데요. 원래 그래 라고 말하기 시작하면요. 새로운 해석이나 상상력이 차단된다고 합니다.
원래 그런 거야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질문을 멈추게 되고요. 변화에서 멀어지고 과거의 것을 그대로 반복하게 된다고 합니다. 원래 그런 것은 없다고 합니다. 세상이 매우 빨리 변하고 있는 요즘 세상에는요, 더더욱 없다고 하는데요. 꼭 그렇게 해야 해? 이렇게 하면 어떨까? 와 같은 사소하면서도 도발적인 질문이 새로움을 만든다고 합니다. 원래 그런 거야 라는 말 대신에요. 꼭 그렇게 해야 해?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시험에 들게 하는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개의 버튼이 있다. 빨간 버튼을 누르면 바로 1,000만 원을 받는다. 파란 버튼을 누르면 제비뽑기를 한다. 흰 구슬 50개와 검은 구슬 50개, 총 100개의 구슬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고 당신은 무작위로 구슬을 뽑는다. 두 번의 기회가 주어지고 두 번 중 한 번이라도 흰 구슬을 뽑으면 1억 원을 받는다. 하지만 두 번 모두 검은 구슬을 뽑는다면 당신은 5천만 원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 빨간 버튼과 파란 버튼 중 당신은 어떤 버튼을 누르겠는가? 여러분, 어떤 버튼을 누르시겠습니까? 또 재미있는 실험이 있는데요. 이것도 대학에서 한번 아니면 뭐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해서라도 이런 미션을 주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주변을 보자. 당신은 MBA 수업을 듣고 있다. 수업 시간에 교수가 5달러가 든 봉투를 나눠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일주일 동안 5달러로 최대의 수익을 올리세요. 가장 많은 돈을 벌어온 순서로 성적이 나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방법으로 수익을 올렸는지 10분 동안 발표를 할 것입니다. 이는 조별 프로젝트이고 우리 조는 5명이다. 우리는 어떻게 수익을 올리면 좋을까? 이 생각 실험은요, 실제로 스탠퍼드 대학교의 티나 실리그 교수가요, MBA의 수업에서 진행했던 5달러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60명의 학생을요, 14개 팀으로 나누고 각 팀에게 5달러가 든 봉투를 나눠주면서 일주일 동안 최대의 수익을 올리라고 했는데요. 학점은 벌어온 돈의 금액으로 결정하고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10분 동안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팀이 승리를 했을까요? 너무 궁금하죠? 진짜 재밌습니다. 주변에 있는 숨은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때로는 여기에 더 큰 기회가 있는데요. 그것 한 가지만 볼 게 아니라요. 정말 주변에 사소하게 이렇게 점점점점 있는 그런 숨은 기회들을 보는 게 핵심입니다. 정말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많은 것을 느꼈는데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바라보는 중심과 핵심이 있습니다. 남과 다른 것을 보고 차별화된 전략을 세우고 싶다면 때때로 중심에서 벗어나 주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좋은 사례였던 것 같아요. 모든 일은 항상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상하, 좌우를 보는 4가지 시각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서도 때로는 직관적이고 감성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아이디어를 위해 고민하면서도 머뭇거리기보다는 일단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적어도 4가지 서로 다른 관점으로 자신의 일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모르는 것을 생각하기란 분명 불편하고 힘든 일입니다. 마음이 어렵고 때때로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해진 방법으로 시간만 더 많이 투자하며 기계적으로 연습하기보다는 분명 의식적으로 불편함을 극복하며 다른 시각으로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진짜 성과를 만드는 길입니다. 단지 시간만 들이기보다는 불편한 마음을 이겨내는 것에 더 큰 보상이 따릅니다. 지금 너무나 현실적이고 꼭 필요한 일에만 시간과 에너지를 모두 쓰면 알 수 없는 일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예상할 수도 없지만 그리고 되돌아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지만 새롭고 흥미로운 일에 여러분이 가진 20%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여러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데카르트는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말했는데요. 빈칸에 나를 가장 나답게 만드는 것 또는 내 존재를 가장 가치 있게 만드는 것 등을 써 넣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나는 욕망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또 나는 뭐뭐 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간단히 퍼뜩 떠오르는 아이디어는요. 나는 책을 읽는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성취하며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 것은 절대적인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노력하는 사람이 모두 성공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성공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요. 노력해도 소용없어. 모든 것은 운이야. 라고 하면서 손을 놓고 있거나 남 탓만 할 것이 아니라요. 어떻게 노력해야 성공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노력의 양만이 아니라 노력의 질을 생각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기 개발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하신 분들, 창의적 대안이나 또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신 분들,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신 분들은요, 정말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나를 바꾸는 37가지의 질문, 생각 실험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많은 생각과 또 빛나는 여러 가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